펑더화이가 처음 배필로 정했던 사람은 저 루이엔이라는 소녀였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펑더화이의 외삼촌이 부양하던 부모 없는 착한 여자아이였다.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들은 한 쌍의 천생연분의 부부가 될 사이였다. 펑더화이가 가난한 사람의 출로인 종군의 길을 택했을 때 그녀는 한 컬레의 비단구두를 만들어 펑더화이의 짐 속에 넣어주었다. 짐을 풀어보니 비단구두 한 컬레가 들어가 있고 비단구두에는 동심결이란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상군에 투신한 지 3년 만에 중대장이 되어 근검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고향에 가서 외족 누이인 저우 루이렌과 성혼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꿈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지주가 외삼촌에게 빚 독촉을 하였으나 갚을 능력이 없자 채무상한 대가로 그녀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거절하였으나 상황이 만부득이함을 알고 결국 조석봉에 올라가 천의 절벽에서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다. 이 흉보를 들은 이후 펑더화이는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고 태산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 속에 유산 계급에 대한 바다와 같은 깊은 원한이 쌓이게 되었다. 펑더화이가 24세 때에 인근 마을의 리우시의 황하장수 딸 시메이즈라는 소녀와 첫 결혼을 하였다. 그때 그녀는 12살도 채 못 되었는데 남에게는 14살이라고 속여서 말하였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던 어느 날 저녁 펑더화이는 저에게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시메이즈가 내 이름인데요. 시메이즈는 별명이고 다른 본명이 있을 거 아닌가. 예를 든다면 나를 남들이 전야지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별명이고 내 본명은 펑더화이듯이 말이네. 나는 시메이즈 하나뿐이에요. 무슨 또 본명이 다 있대요. 됐네. 그럼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주지. 옛말에 남자는 건이요 여자는 곤이라 했으니 자네는 마땅히 여자 중에 모범이 되게나. 그런 의미로 이름을 쿤모라고 부르면 어떤가? 리오 쿤모. 좋아요. 아주 좋네요. 그럼 지금부터 내 이름이 쿤모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지. 펑더화이는 결혼 후에 처의 전족을 풀어주고 글과 글쓰기 연습을 가르치며 다시 샹탄 여자 직업 학교에 보내서 문화를 습득하게 하였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펑더화이는 친구 황룽레의 권고로 고향과 가까운 창사에 가서 창사 육군 군관 강무당에 응시하였다. 합격한 후에 고향에 돌아와 자기의 이름을 펑더화이로 고쳤다고 공포하고 저녁에 처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내가 왜 이름을 펑더화이로 바꾸었는지 아는가? 군자는 덕을 품고 소위는 흙을 품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는 출세하여 돈을 번다거나 논밭을 사들이는데 급급한 생활은 하고 싶지 않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이. 그래서 이름을 덕을 품는다고 더화이라 했으니 자네도 이제부터는 나를 더화이라 불러주게. 창사 육군 군관 강무당은 1922년 봄에 입학하여 다음해 23년에 졸업하였다. 1926년 여름에는 광동의 북벌군이 후난에 진군하자 후난군도 중국국민당 북벌군에 가입하여 국민혁명군 제8군으로 개편하였다. 펑더화이는 8군 제1사 1단 일영의 영장으로서 북벌전쟁에 참여하였다. 펑더화이가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1928년 4월이었다. 그때 공산당원 펑더화이와 텅다이 위안, 황공래 등이 후난 평강에서 혁명적 병사와 농민 2,500명을 이끌고 봉기하여 평강 현성을 점령하고 평강현 농민정부를 세우고 공농홍군 제5군을 창설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평강기의였다. 군단장은 펑더화이가 맡고 당대표는 텅다이 위안이 맡았다. 펑더화이는 리우쿤모와 함께 평강에 머물다가 그녀를 일단 친정인 샹탄에 돌아가게 하였다. 그런데 혁명이 성공하면 다시 데려가겠다던 약속도 무색하게
이때 이후로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군모는 장탄에 내려오자마자 비적에게 잡혀 이곳저곳을 끌려다니게 되었고 수많은 고초를 겪다가 한커우에서 다른 사람의 처가 되어 딸까지 가지게 되었다. 펑더와이 39세 1937년에 신문지상에 펑더와이가 이미 팔로군 부중사령관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자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펑더와이는 편지를 받고 반갑게 그녀를 예난으로 불러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으나 다시 부부가 될 수는 없었다. 리우 군모는 후에 산간닝 은행의 한 처장에게 시집을 갔고 산시홍군에서는 그녀를 중용하였다. 산간닝 은행이란 산간닝, 섬서성, 감숙성, 영화성 3성의 별칭, 변구 정부에서 설립한 것으로 원래는 소비에트 국가은행 서북 판사처였다. 예난시 바오타구에 있는 중국 최초의 은행이다. 리우 군모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에는 하얼빈에서 일을 하였으며 80년대에는 하얼빈 정협위원이 되었다. 그녀는 펑더화이와 함께했던 나날들이란 한 권의 저서를 남겨 그때까지도 펑더화이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1937년 7월 7일 일본이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명 로구교 사건 774변 이후 주력 홍군은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개편하고 펑더화이는 부총지휘관을 맡았다. 1941년 1월 24일 중국군이 일본군을 완전 소탕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백단 대전은 정식으로 끝이 났다. 8로군은 105개의 단, 약 40만 명이 1824차례의 작전을 벌여 900여 개 개소를 점령하고 철로 474km, 도로 1500개소를 폭파하고 교량과 터널 약 260개소를 폭파하고 각종 포 53문, 각종 총기류 5800여 자루를 노획하는 전과를 이룩한다. 리우 군모의 편지를 받던 그 전해에 산베이에는 하나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펑더화이가 어떤 묘령의 여인과 미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묘령의 여인이란 바로 예의 천시우롱이라는 아가씨였다. 그녀는 19세의 아름답고 꿈 많은 여성으로서 외국인 조계지가 밀집된 상해에서 중국 최초의 음악원인 국립음악전과학교를 졸업하고 첫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여성이다. 지혜와 미모를 겸비한 그녀가 졸업과 동시에 취직한 곳은 대공보였다. 대공보는 1902년에 창간된 중국에서 역사상 수명이 가장 긴 신문이다. 천진판, 상해판, 무한판, 중경판, 계림판, 홍콩판의 6개 지역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편한 상해 근무를 마다하고 자진해서 혁명의 기운이 생동치는 전선의 시안북쪽 위낭진까지 가서 펑더화이를 취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전국적인 공공 매스컴이 홍군 장정의 산베이까지 기자를 파견한 것은 대공보가 최초였고 그 첫 특파원이 바로 천시우롱이었다. 당시 매스컴은 차이어선과 마오쩌둥이 함께 발기한 상강평론이 있었고 차이어선이 역시 상해에서 주편한 공산당의 향도 주부가 있었으며 신청년 잡지, 홍기보, 중주평론, 불효보 등이 있었으나 대공보의 위력에는 어느 간행물도 미치지 못했다. 천시우롱이 그처럼 좋아하던 자기 전공 바이올린을 접고 종군 기자의 길을 택한 것은 타고난 천성이었다. 그녀는 중국이 다른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한없이 즐거웠고 이 위대한 전국을 이끄는 공산당원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중국은 바뀌어야 한다. 정말의 무능한 정권과 국민당 치하의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정권 하에서는 무엇을 설사 이룬다 하여도 소용이 없다. 중국은 어차피 모두 쓸어내고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 길이 험난하고
시일이 걸린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천시우롱은 공산당원 중에서도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나 고르던 중 펑더와이라는 지도자를 찾아낸 것이었다. 보고합니다. 저는 대공보 기자 천시우롱이라고 합니다. 이번 펑 부사령관과 삼배 용군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펑더와이는 갑자기 나타난 천시우롱을 보고 한참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자로서는 훤칠한 티에 하얀 피부 그리고 모처럼 깨끗한 종군 기자복을 입은 한 여인이 앞에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온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지경이었다. 활달하면서도 어딘지 아직은 수줍음기를 머금은 그녀의 입술은 갓 익은 앵두 같았으며 코는 날려뱉고 눈썹은 검었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여자이면서도 역시 기자답게 눈동자는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상하이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자원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상하이 근무처를 놔두고 여기를 자원에서 오다니요. 전선을 직접 취재하는 기자가 없는 것을 알고 제가 자원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하여튼 반가워요. 여기는 살벌한 전쟁터예요. 후회한다면 언제라도 다시 상해로 돌아가도 좋아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저도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펑 사령관의 사상과 행동은 저의 중요한 기사거리입니다. 내 행동이 무슨 기사거리가 되겠소만 사회주의 건설에 일조하겠다니 든든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시우롱은 홍군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고 펑더화이와 무슨 일이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게 되었다. 저원라이가 원양에 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펑더화이에게 농을 건 적이 있다. 듣자하니 펑총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모양이던데 이실직고 하세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야 대찬성이지요. 실은 모 주석께서도 펑총이 호라비로 있는 것이 무척 마음에 걸린 모양이에요. 괜한 뜬소문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신경 쓰게 됐습니까? 저는 군무에 바쁜 몸입니다. 하고 넘어갔지만 실은 펑더화이도 천시우롱에게 싫지 않은 감정이 역력했으며 하루만 눈에 띄지 않아도 부하들에게 그 행방을 묻곤 하였다. 그래서 아마 소문이 더 퍼진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초창기 일이고 이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된다. 천시우롱은 1934년 10월에서 1936년 10월까지 각 소비에트 지역에서 홍군이 국민당 군에게 쫓겨 장시성 루이진에서 출발하여 산시성 예난에 집합한 사건으로 380여 차례의 전역을 치르며 11개 성을 경과하고 18개의 큰 산과 24개의 큰 강을 건너는 고초를 치른 홍군의 2만 5천리 장정에도 참여하고 펑더하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고 따라다녔다. 1947년 3월 서부광이라고 일컫던 시안의 서북초비사령관 후중난이 국민정부군 25개 사단 20여만 명의 병력으로 중국의 심장부인 예난을 점령했다. 전차와 항공기 등 최신 미군 장비의 지원을 받으며 압도적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국민정부군의 위력 앞에 마오쩌둥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장제스 세력과의 국공내전이 시작된 이래로 최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었다. 그런 국민당군을 1년 뒤 펑더화해의 서북 제1야전군이 공산당의 전통적 유격전만으로 반격을 퍼부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린다. 후중난은 장제스의 최축근 중의 하나였다. 장제스가 황푸 군관학교 교장일 때 제1기생으로 졸업하여 중일전쟁에서부터 북벌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성격도 강직하고 생활도 청렴결백하여 저원라이조차도 장제스 휘하의 수많은 장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장제스가 가장 신뢰하는
천청, 탕원보 장군과 더불어 세계의 큰 별이었다. 중일전쟁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도 후중난으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고 있었고 우리 광복군도 모두 후중난군의 지원하에 존속이 가능하였다. 공산군이 후퇴해서 공격으로 상황이 바뀌고 국민당군이 공세에서 수세에 몰리자 결국에는 시완과 수찬에 주둔한 후중난의 30만 명과 화중과 화난에 주둔한 바이중시군의 60만 명 등 약 100만 명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나마도 상하이에서 신장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에 반해 공산군은 집단적으로 소수를 집중 공격하는 전법을 썼으며 다수의 포로를 고스란히 자기 편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하여 인원은 물경 400만 명으로 늘어나 수적으로는 완전히 국민당군을 압도하였다. 한번 대세가 기울자 투항한 국민당군이 속출하여 노획한 소총만도 1700~9000여 정, 각종 화포 37,000여 문, 각종 차량 12,000여 대였고 그것은 거의 전부가 미국에서 국민당군에게 지원했던 미제 무기들이었다. 그러던 중 시안에서 마지막 공산당 정예부대인 후중난군을 펑더화이가 괴멸시킴으로써 누구도 전세를 다시 뒤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만다. 이로써 펑더화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사령, 서북야전군 사령원 겸 정치위원이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신정부 성립 이후는 중앙인민정부 인민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을 겸하였다. 국민당군은 드디어 1949년 12월에 본토에서 대만으로 퇴각한다. 끝까지 버티던 후중난도 1950년 3월에 인민해방군이 서창공항 가까이 공격해오자 마지막 남은 6만군 부대의 지휘권을 참모장에게 맡기고 자신도 황망히 대만행 비행기를 탄다. 전시우롱은 신정부가 성립될 때까지 전선에서 펑더화이와 같이 기자생활을 하였다. 신정부가 성립하자 처음으로 펑더화이와 헤어져 지방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펑더화이의 고향 샹탄을 자원했던 것이다. 펑더화이는 부록의 나이가 되도록 홀몸으로 생활하다가 1938년 그때 여러 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 북경사대를 졸업한 푸안시우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으나 성격이 맞지 않아 바로 다음 해의 루산 회의 이후에 금방 헤어지고 말았었다.